이번 시간에는 제4장 전력온선도하고 조상설비 같이 공부하도록 하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조상설비가 중요하긴 해요, 실은. 근데 이제 조상설비라는 것보다는 온선도가 알아야 같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온선도는 전력온선도에서는 우리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이 있긴 한데 실제 시험 문제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대로 공부를 하려면 온선도가 상당히 어려워요. 실은 많고요. 근데 우리가 시험을 보기 위한 공부는 그렇게 깊게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여기서의 전력 온선도는 포괄적이고 시험에 나오는 수준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력 온선도의 정의입니다. 전력 온선도라고 하는 것은 복소 전력에 의한 정전압 송전 방식의 채택에 따라서 송수전당의 전력은 전압의 크기가 각각 일정하다고 했을 경우 송수전단 전압 간의 상차각, 세타각의 변화에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전력 온선도라고 하는 게 전력 P는 전압 곱하기 전류잖아요. 복소 전력은 여기다가 공액 복소수를 취해 가지고 설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원래는 전압 벡터가 A 플러스 JB다 라고 되어 있고 전류 벡터가 C 플러스 JD다 라고 되어 있을 때 우리 이제 복소 전력 P의 값은 전압 복소수 A 플러스 JB 값하고 전류 복소수 공액 전류 복소수니까 C 마이너스 J D의 값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이제 계산을 해서 실수부와 허수부가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실수부는 이제 A하고 C 곱해준 값하고 B하고 D가 플러스 값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A, D 값하고 B, C 값하고 J 값이 나옵니다. 이때 여기에서 실수부가 나올 것이고 허수부가 나오게 되죠. 허수부. 실수부 이제 요거 계산하게 되면 A, C 플러스 B, D라고 하는 실수부가 나오고 그런 얘기예요. 실수부가 나오고 그 다음에 플러스 J나 마이너스 J를 써주게 되면 플러스 J라고 봤을 때 BC가 플러스 값이니까 BC이고 AD가 마이너스 값이죠. 마이너스 AD 값 쓴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이제 실수부가 나오고 허수부가 나오지 않냐 이게 계산하면 그럼 여기 실수부는 보통 일반적으로 유효 전력이죠. 그 다음에 여기 허수부에 나와 있는 이 값이 허수부에 나와 있는 것은 무효 전력이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방식에 따라서 전압의 크기가 일정하다고 하면은 각도에 따라 변한단 말이 나와요. 각도에 따라. 실수부와 허수부가 존재한단 말은 이렇게 됐다는 뜻이 되죠. 그럼 여기에 전력이 여기 실수부가 나오고 유효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무효분이 나온다 그런 얘기고 전력이죠. 송전 전력입니다. 각도가 나오죠. 이 각도에 따라서 유효분과 무효분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 각도에 따라서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이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송전선과 수전전력과 송전전력의 관계를 알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용하여. 근데 문제는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송전단에 전압과 전류의 상차각이 존재하고 또한 수전단에서도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존재하며 선로에서도 흐르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한 송전단에 걸리는 전압하고 수전단에 걸리는 전압하고 또 위상차가 또 걸리게 되죠. 이와 같은 모든 위상들, 위상이 걸리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선로에는 이제 저항 성분만 있는 게 아니고 코일인 인덕턴스 성분과
그 다음에 정전용량 성분, 그 다음에 누설 콘닥턴 성분 등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죠. 여기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위상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은 이걸 이용해서 만든 이 궤적이 바로 전력 원선도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수전단의 전압을 조정하고 또 가급적이면은 전송된 효율을 최대한 높여야 되겠죠. 송전단에서 생산된 전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수전단까지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수전단까지 이동시키겠는가? 이게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이걸 자세하게 이제 공부하시려면은 이걸 제대로 온선도에 대한 제대로 공부하시고, 여기에서는 시험 문제가 나오는 수준 정도만 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온선도의 이제 개요에서 송수전단의 전압과 전류를 ES, IS라고 보고 수전단의 전압과 전류를 ER, IR이라고 보면 송전단의 전류 IS의 값은 B분의 D, ES 마이너스 B분의 1, ER 값이고 수전단의 전류 IR 값은 B분의 1, ES 마이너스 B분의 A, B분의 A, 여기 B가 이쪽으로 갔죠. B분의 A, ER 값으로 된다. 여기에서 수전단의 전압은 전압 크기와 각도를 가지고 있죠. 세타죠. 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타의 각도를 가지고 있고, 또 송전단의 전압도 수전단의 전압에 대해서 각도를 가지고 있어요. 각도. 그 다음에 B의 값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요건 반지름입니다. 여기 B가 이제 온선도의 반지름인데 그 반지름의 각도 베타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B분의 A를 M-JN 실수값하고 호수값으로 나눠놨죠. B분의 T의 값을 M-JN이라고 해놓고요. B분의 1, 여기 B분의 1이 있으니까요. B분의 1은 여기 역수치하면 되죠. B분의 1 값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크기, 각도를 반대로만 주면 되죠. 이와 같이 이제 되어 있을 때에 이걸 활용해서 이제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이제 결과만 적어 놓은 것 뿐이에요. 이걸 활용해서 온선도를 그려봤더니 송전단의 전력 온선도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수전단의 전력 온선도라는 것이 나오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송전단의 전력,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이죠. 그럼 송전단의 전압전류잖아요. 그럼 아까 했던 송전단의 전압과 전류를 곱하게 되는 거죠. 여기 지금 송전단의 전류값이니까 ES 값에다가 송전단의 전류를 곱해봤더니 이렇게 나오죠. B분의 D, ES의 제곱. 그 다음에 B분의 ES, B분의 ES하고 ER 값으로 나오더라, 그런 얘기고, B분의 D가 N 다시 플러스 J N 값이니까 그대로 쓴 것 뿐이고, 여기에 나올 B분의 1 값이 로 값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쓴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기 부분을 중심 좌표점이라고 불러주고요. 이 로 값이 반지름이 되는 것이죠. 송전 온선도는요, 온선도가 이렇게 걸리게 되면 중심 좌표점이 원점에 있지 않고 그 위상차 때문에 일상한 쪽으로 중심 좌표점이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이쪽에 실수부 쪽하고 허수부 쪽만큼 이동하게 되는 것이며 여기가 중심 좌표점이 되는 것이고, 이 중심 좌표점에서 반지름 온선도가 이렇게 되는 것이 송전원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까지 반지름이 나오죠. 이 반지름 값이 로 값이 되는 것이고, 반지름은 B분의 ES 값의 ER 값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반지름이 반지름. 물론 이거 다 반지름입니다. 여기 다 반지름이죠. 이렇게.